자, 교재는 우리가 물권법을 이제 볼 거예요. 물권법인데 교재는 16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이 물권법은 워낙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훑을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정도 정리하고, 왜 그러냐면 11월, 12월 과정은 기초라고 해서 전체를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6주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전체로 민법은 총 계산을 해보면 9주 정도가 나와야 돼요. 9주가 나와야 되는데 11월, 12월은 한 2주, 3주 정도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한 6주 정도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다 볼 수는 없고 그중에서 물권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에 가서 또 계약법을 좀 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그래야 감각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 좀 정리할 건데요. 자, 우리가 교재는 16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물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물권법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물권이라는 거잖아요. 물권. 자, 물권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 예, 물건이라는 거.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직접 지배를 해서 플러스 일정한 이익이라 그래요. 일정한 이익.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물권 그러거든요. 그럼 요 물자하고 요 권자를 빼가지고 우리가 이걸 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이걸 물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은 물권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요 물건이에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게 물권법인데 여기 물건이라고 할 때 요 물건은 보통 누구를 말하냐면 부동산하고 동산을 의미해요.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동산은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들. 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당연히 동산이 훨씬 많죠. 그렇죠? 사람은 움직이는데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그랬더니 동산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당신을 물건으로 다룰 겁니다. 자, 사람은 사람이지 동산이 아니죠. 이건 그럼 물건을 직접 뭐 한다 그래서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지배예요, 이거. 이걸 지배권이라 하고요. 그럼 일정한 이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있죠? 월세, 돈 벌어들이는 거. 그 다음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물건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그럼 물권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총 8가지가 있어요. 그 8가지 중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것은 7가지만 시험을 봐요. 7가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류 방법으로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용익이라고 하거든요. 용익인데 이게 사용하고 수익이에요.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또 하나가 전세권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에 담보물권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담보물권은 교환가치. 그렇죠. 시골에 있는 집하고 도시에 있는 집의 가격이 다른 것처럼 그 가치가 다른 거에 차관을 두고 인정하는 권리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오는데요. 실제 우리 시험은 질권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질권은 전당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전당포가 예전에 많았잖아요. 주변에가.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현금 유동화 자산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들어보니까 이불 같은 거, 우리 모카솜, 이불도 맡기고 돈을 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양은 냄비 알아요? 요즘은 뭐 환경 호르몬이라고 노란 라면 끓여 먹을 때 집 가면 그 찌개집 가면 막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해서 잘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막 거기다 찌개 끓여 먹을 때 잘 끓인다고 해가지고 그죠? 근데 연탄불에 올려서 찌개를 끓이면 구멍이 잘 나요.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럼 거길 알루미늄 박스 우리가 그 박스 테이프처럼 그걸로 막아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죠. 그죠? 예전에 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그죠? 유통기간 지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없어서 못 먹고 살았지. 안 그러겠어요. 요즘이야 먹는 게 너무 풍족해가지고 아침마다 음식 찌꺼기 버리고 나오는 게 얼만데. 그죠? 근데 그거 많이 아껴 써야 돼요. 앞으로 24년 이후부터는 먹거리가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먹거리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지금 AI 걸려가지고 뭐 닭 같은 거, 오리 같은 거 이제 당분간 또 못 먹잖아요. 수입도 못 해와요. 그죠? 요즘 우리가 명태 같은 거 불안해서 먹나요? 잘 안 먹잖아요. 왜? 지금 뭐 오사카나 저기 도쿄 근방에서 명태 잡아다가 우리 팔면 그 원자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오염된 물질. 그런 것들. 일본산 명태가 좀 의외로 많기도 하잖아요, 또. 이게. 불안해서 바닷물이 옛날에는 깨끗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폐수 방류하죠. 또 오일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자, 하여간 좌우지간 이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안 돼요. 중개사라는 건 동산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중개하니까.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요 점유권 하나 들어오고요. 소유권 들어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이 7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7가지.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오는 건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강론이라 그래요. 물권법의 강론이고요. 얘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여기를 총론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소설, 물권법이 뭐니? 물권의 특성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권 변동은 거의 대부분들이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올해도 여기까지, 올해 그 31회 시험에 여기까지 해서 올해 31회까지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문제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등기가 2문제. 그래서 총 3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여기가 보통. 그럼 요게 총 14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문제로는 51번부터예요. 그래서 64번까지가 우리 이 문제예요. 51번부터 64번까지 1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해요. 물권법을 다 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요 소설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요 점유권, 소유권 정도 한번 정리를 하게 해요. 아셨죠? 이게 다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넣다 뺐다 할 테니까. 자, 그러면 물권의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166페이지 한번 봐봐요. 166페이지. 거기 보면 166페이지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서설이잖아요. 물권에 의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배정이 안 돼요. 시험 자체가 나오질 않거든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건이 뭐예요? 그랬더니 특정한 물건을 이렇게 있죠? 물건이 뭐죠? 요거 보이나요? 요거 보여요? 요게 어떤 색이 잘 보이는지 잘 몰라서 지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보여요? 자,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하고, 동산이잖아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 이익이 뭐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요 배타적 권리다란 말 보이죠? 요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일물일권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나중에 가면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물일권이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만 성립되는 거지 수개의 소유권이 성립이 안 돼요. 이미 점유권이 성립이 되면 다시 점유권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더라. 그럼 포기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점유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나가 성립되면 하나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두 개 포기 앉을 수 있다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하철에 타면, 그렇죠? 얼마나 좋아. 다 앉아있을 거 아니야? 같이 포기 앉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쁜 여자. 여러분들 잘생긴 남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배타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일물일권이에요. 자, 이렇게 물건의 대상이다라는 걸 정리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요게 물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지배성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지배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권리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갑의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은 요 집에 들어가서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지배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지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자, 절대다라고 절대권성을 잖아. 절대.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계약 있죠, 계약. 계약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권리를 주장할 때. 자, 둘이 계약을 했어요. 돈 5만 원 빌려주고요. 내가 5만 원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럼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건 이분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청구하는 게 계약, 채권이거든요. 근데 물권은 요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그렇죠? 저 길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요거 내 집이야. 이거 내 집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구에게나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절대성이라 그래. 절대성. 그래서 절대성, 요 절대권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특정인, 상대권은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대권은 특정인, 특정인의 의무자로 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물권은 뭐라는 거죠? 물권은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건 어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만약에 이런 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자는 물권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2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이렇게 병으로. 그럼 이때 누가요? 을이란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계약을 맺은 건 갑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야, 나 2년간 살아야 돼. 나 못 나가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물권은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배타성이다라는 말 보이죠?
베타성 그랬어요. 베타성은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들어볼게. 하나의 물건 전부에 갑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하면,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다가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을이 여기 토지 위에다가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세권, 지상권은 그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내줘버린다면 요 두 개의 권리가 충돌돼야 안 돼요? 네, 당연히 충돌되죠. 그렇죠? 이게 충돌되니까 이걸 뭐예요?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물건에 물권이 성립되면 다른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지. 양립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근데 하나의 물건에 양립되는 물권이 있어요. 예외로. 네, 그런 것들은 두 개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민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안 된다고 했어.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면 다른 물권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되는 게 있어. 예외로. 그게 미치는 거야. 그 예외 규정 때문에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요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인데 가지고 있잖아. 이게 또 점유권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점유권하고 소유권 두 개를 양립시킨다 하더라도 두 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든요. 그때는 두 개의 양립이 가능해요. 아이, 지랄, 그죠? 아니, 하나는 안 됐다가, 안 된다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면 다른 건 안 된다며. 근데 예외로,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양립이 돼요? 예외로. 그래 버리니까 미치는 거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공부할 때. 민법은 원칙보다 예외가 훨씬 많아요. 그 예외 규정들이. 그런 것들이 시험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배타성이라는 건 하나의 지배권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독점적 지배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배타적 지배란 말 아시겠어요? 느낌이 와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느낌만 알면 돼요.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면 다른 권리는 밀쳐낸다. 배타적 문화, 배타, 밀쳐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일물, 일권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성립된다. 그렇죠? 애국에는 일처 다부제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죠? 일처 다부제도 있는가 봐. 지금도 있대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일부 일처제지. 일물 일권주의. 같은 맥락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도성이란 말 보이죠? 양도는 뭐냐면 이전성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전세권 같은 거 양도할 때에 집주인 동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 양도성, 물권은 자유로워요. 네,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의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2년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누군가에게,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양도할 때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야.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하면 전전세 할 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물권은 그래, 물권은. 특성이. 자, 그래서, 자, 물권의 특성을 지금 본 거죠. 자, 물권의 특성을 내려보니까 요거네. 지금 보니까 요거. 여기 뭐예요? 지배성이다. 지배. 그 다음에 절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 배타성.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면 다른 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양도성.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좀 편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하나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물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있냐면 쭉 넘어오면, 물권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쭉 넘어오면, 넘어와서 물권의 종류 127페이지가 있고요. 나왔죠? 그 다음에, 넘겨보면 175페이지에 물권의 효력이 있어요. 넘어올 수 있어요? 네, 물권의 효력.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선적 효력이란 말 보이죠? 이 우선적 효력은 지금 제가 안 가르쳐도 자동으로 알더라고. 예를 들면, 일단 잠깐만 봐볼게요. 이 우선적 효력은 앞으로 많이 쓸 단어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듯 당연히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굳이 막 머리 아프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선적 효력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물건 상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갑이 집이 있었는데요.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내줬어요. 전세권을 내줬는데 얘가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5월 5일 날 이사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요 갑이 미쳤지. 병이란 사람에게 또 전세를 또 내주는 거예요. 전세권을. 근데 전세권을 언제? 5월 2일 날 낸 거야. 그리고 이사 날짜를 5월 5일 날 전세권을 낸 거지. 들어오기로.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을도 그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사한다고 막 가서 이제 이삿짐 퍼가지고 무슨 뭐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아파트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옆집도 뭐 무슨 황소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요 병도 와가지고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메 같은 동네 사람이네요. 같은 아파트네요. 같은 나이이네요. 그렇죠? 몇 호예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1203호예요. 그 순간 기절할 뻔해요. 그렇죠? 나도 1203호인데? 그럼 뭐예요? 마음이 급해지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에라 냅다 뭐라고 냅다 하고 짐을 먼저 던졌어. 누꺼가 병이 먼저 들어간 거야. 그 집에. 이 병에 가재도구가 먼저 아파트에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누가 계약, 누가 전세권자, 누가 먼저 성립될까요? 얘일까, 얘일까? 예, 을이에요, 을. 왜? 계약을 먼저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걔가 우선인 거야. 그래서 먼저 짐을 푸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두 개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어떤 권리를 우선해서 효력을 줄 것이냐,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우선적 효력.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건 몸으로 알더라고, 이건요. 그래서 지금 애울 건 아니고, 지금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얘보다는 이거 하지 마요. 얘 하고 싶은 거야. 자, 요거. 물권 있죠? 청구권이죠? 요거. 자, 27회, 28회, 30회, 31회잖아요? 그죠? 지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년에 오면 여기가 뭐라고 쓰겠어? 제 32회.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년에 오면 다시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별 5개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게 물권법이 몇 번부터 시작이에요? 물권법이 51번이잖아요. 51번을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51번이었어요. 이 문호가.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제가 요걸 해주고 요걸 하고 싶었던 거야. 요걸. 자, 요걸 하나 지워볼게요. 이제 지워보고. 자,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요걸 좀 설명을 할게요. 아니, 느낌. 가슴에 와닿아야 돼. 지금은 머릿속 이성적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물권적 청구권이구나. 요걸 알아들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런 말을 써요. 여기 보니까 물권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청구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청구권이라 하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요거예요. 물권. 요 물권을 바탕으로 청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지상권에 기한 청구권, 전세권에 관한 청구권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얘들의 공통된 단어가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점유권을 배울 때 가면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소유권에 가서 배울 때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요. 자, 그럼 대체 물권액에서 뭘 청구할 거냐? 어떤 걸 청구할 거냐? 그리고 뭘 청구해? 뭔가 청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청구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 또 하나가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하나가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점유권에 가면 넣어볼게요. 점유권에 기한 뭐예요?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지상권에 가면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 제거, 지상권 방해 예방.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들의 공통되는 단어가 물권이다 보니까 그냥 앞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어요? 자, 그럼 반환이 뭐냐? 여기 포인트가 요거거든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러거든요. 그럼 반환이 뭘까? 반환이 그러면 요건 뭐예요? 돌려줘. 요게 반환이거든요. 여러분들 짝꿍한테 볼펜 빌려줬어. 그럼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데 그 짝꿍이 평상시 습관대로 자기 가방에 담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해서 그 볼펜 내 건데 돌려줘야지. 그죠? 그게 뭐예요? 반환 청구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요즘은 뭐 그런 뉴스 잘 안 나오더라고. 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범죄 형태도. 누가 가방 같은 거 낚아채기 하는 거 있잖아요. 백치기 같은 거. 그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낚아채는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CCTV도 뭐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바로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요. 그런 거 낚아챌 때 도둑놈 잡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물건 내 건데 돌려주세요. 그 말과 같은 거야. 그게 반환 청구권이죠.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방해 제거는 뭐냐? 이거 치워라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면 말소해라. 말소 등기해달라 이런 것이 방해 제거예요. 근데 실제는 반환, 인도 제거의 반대라고 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뺀 나머지인데 자, 요거 가장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 땅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시골 땅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귀농귀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힘들어요. 귀농귀촌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장 좋은 건 어디라고 했어요? 병원. 알겠죠? 병원, 응급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옆집은 안 돼. 냄새가 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병균도 많고, 그리고 사람이 우울해. 그럴 거 아니에요. 화단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울고불고 담배 피우면서 긁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걸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5분 거리 자동차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시골에 오랜만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갔더니 누군가가 내 땅에다가 건부지 같은 걸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저는 거야. 판넬 같은 걸. 이렇게 영역을 침범한 거지. 아니면 그 폐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시골 땅 가면 남의 땅이라고 막 폐자재 같은 거 쌓아놓는다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무단이라 그래. 무단이란 건 허락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그럼 누가 화가 나? 갑이. 그럼 갑이 어떻게? 시골은 누가 대빵이요? 이장님. 그죠? 그럼 이장님한테 물어보지. 그죠? 요거 누 거냐고. 이거 누 거냐고. 이거 치워야 된다. 누 거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누 거라고 그래. 을 거라고 하겠지. 이거 을 거 같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갑은 을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 야, 그거 치워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치워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치워. 야, 이거 치워. 이걸 뭐라 그래요? 방해를 제거해달라.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거 치워. 이런 의미예요. 치워. 이런 거. 여기 방해 제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책상은 점유권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치워주세요. 아니, 내 자리에 치워. 그렇죠?
아니 10부작 치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방해 제거야. 뭐에 의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붙이는 거라.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걸 법률 용어로 전문 용어로 바꿔 놓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민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쓰던 용어가 법률 용어로 들어왔다가 법률 용어였던 것을 일상 용어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 용어의 유의성 그 정도만 되면 60점은 맞아요. 농담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가 내한테 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문제 해석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글은 한글인데 이상하게 한글 같지 않아 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가 용어 사전 올라가잖아요. 용어. 그렇죠? 정쌤 바라고. 자, 그래서 요 방해 제거에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자, 현재 물권자가 누구야? 현재 물권자가 갑이죠. 그럼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현재 침해자가 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물권자 갑이 현재 침해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빨래, 이제 단독주택인데 빨래를 널어놨다고 내가 이야기하죠. 근데 바람에 의해서 빨래가 옆집으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빨래가 있었어요, 빨래가. 이게 빨래가 너덜너덜하게, 아니, 너덜너덜한 건 아니지, 빨래니까. 널려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옆쪽으로 빨래가 넘어간 거지? 그럼 을은 누구에게?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요 빨래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돌려달 말 안 해? 비싼 옷이라고 돌려달라고 해야죠. 이게 뭐야? 반환 청구권. 그죠?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반환 청구권 내 거니까 돌려줘.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죠. 그럼 침해자의 고유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청은 중요한 게 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불문이에요. 침해자의 고유 과실을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자, 또 하나. 요 예방은 뭐냐면 예방은 만약에 예방이 뭐냐면 침해 가능성이에요. 그럼 침해 가능성이 어떤 의미예요? 담벼락이 쓰러질 것 같아. 그럼 담벼락 밑에 텃밭이 있잖아요. 상추나 쪽파 같은 거. 그럼 지금 쓰러진 게 아니에요.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침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침해 가능성이잖아. 침해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는 거지. 침해가 되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거. 자, 세 번째는 나온 김에 아예 써버릴게요, 제가.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봐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소유권 반환,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들죠? 여기 지상권에 기하니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예방. 또 여기 뭐 전세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그러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야,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해? 그냥 자, 점유권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있잖아요. 이 소유권에만 규정을 뒀어요. 다른 데는 규정을 없고 점유권과 소유권의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권리들이 있잖아. 그리고 요 지상권, 지역, 전세, 요 나머지 권리는 요거 요 소유권을 뭐 한다? 이걸 준용이라 그래요. 준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앞에 걸 끄집어다가
사용하자. 규정을 두지 말고 하고 준용 규정을 둬가지고 규정을 두지 않고 요걸 끝이보다 사용을 해요. 또 하나는 아직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다 써볼게요. 4번. 지여권하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면 은행 직원이 아침마다 와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여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들은. 나중에 가면 그럼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생각해봐. 반환 청구하면 점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여권과 저당권은 요 반환 청구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하냐면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있죠, 예방. 요 두 개만 인정을 하고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나중에 가면 특징이에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하나만 더 쓸 거예요. 자, 5번.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유치권. 이 유치권은 아예 물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해서는 물청을 인정하지 않아요. 줄여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물청인데.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유치권에 기해서는 아예 물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하나 어정쩡하니까 시간이 요걸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요거거든요. 갑이란 사람이 아까 소유자인데 여기 을이란 사람이 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하죠. 물청을. 그렇죠?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 그게 뭐예요?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같은 말이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가 A라는 사람으로. 이게 매매가 된 거지, 매매가. 그럼 이때 요 갑은 물청을 이제 행사 못 해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자가 아니니까. 그럼 누가 행사해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사를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소유자가 바뀌면, 물권자가 바뀌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어. 지금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어? 갑. 그럼 갑이 원래 물청을 행사했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나중에 가면 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요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게 나중에 가면 메인이거든요. 자, 이 친구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요걸 요렇게 병이란 사람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를. 그럼 침해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현재 침해자가 누구야? 병. 종전 침해자는 누구였어? 을. 그럼 요 갑은 지금 현재 요게 소유자라면 현재 갑이 소유자라면 갑은 누구에게 물청을 행사해야 돼? 을, 병. 네, 병한테 오케이. 병한테. 그래서 요 갑은 누구에게? 네, 병에게 철거 청구를 행사하는 거야. 침해자가 바뀌었잖아요. 매매가 됐으니까. 근데 거꾸로 을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요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한 거야. 그럼 병은
임차인이지, 임차인.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해야 돼?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철거 청구를 행사해요. 제 말 알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핵심이 그거야.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느냐, 요걸 찾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개념을 외운대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니? 그럼 종류가 뭐가 있니? 그렇죠? 요건 기본이 된 거야, 지금. 요걸 바탕으로 응용이 되면, 그럼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니? 요게 시험이에요. 자, 그럼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게. 잠깐만. 거기 교과서는 176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자,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거죠. 따라서 물권의 내용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침해 가능성.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행위가 뭐예요? 일정한 행위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외우려면 좀 어려우니까 물권은 아시죠? 청구권 아시겠어요? 예,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해. 뭘 청구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근거는 뭐야? 근거는 예, 물권을 근거로 하는 거지. 자, 그 제목에다가 계속 그 의의를 담아야 돼요. 따로 공부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볼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권 두 개만 있죠. 그럼 여기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요. 보여요? 자, 그래 놓고 여기도 점유권 반환, 방해 제거, 예방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환 청구권에서는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쓴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들은 점유라는 개념은 없어요. 점유를 안 한다고. 그래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뭐는 된다?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은 인정이 돼요. 아예 물청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있죠. 유치권은 아예 물청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유치권은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면 이제 소유권에 기해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요 반환 청구권. 돌려줘. 이거 모르겠으면 돌려줘. 아직은 책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런 개념이죠. 돌려주세요. 이해되죠? 반환 돌려줘. 내 거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방해 제거 보여요? 방해 제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치워 이거나 그 등기 말소해줘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자, 방해 예방이 들어올 건데요. 어디 갔어? 가버렸네? 여기 있네. 그렇죠? 방해 예방 청구권. 예방 청구권은 그냥 염려, 침해 가능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 이쯤 되면 대략 알겠죠, 이제. 그렇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화에 가면 요거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하냐? 요게 상대방. 요게 아까 내용이에요, 이제. 요걸 나중에 사례로 문제를 내거든요. 방해 제거의 상대방.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예방에서도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요건 아직 우리가 읽을 것은 아니지만 요 부분, 요 심화는 별 5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청에서는 얘만큼 잘 나오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사례형으로. 알겠죠? 요걸 케이스라 그래서 그 사례를 만들어요. 그런 케이스에다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요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라고 했어요? 반환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였죠? 나중에 가면 이건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요거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로 물청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 자체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는데 얘들은 아직까지는 중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잘 나오지도 않지만 예전에 간혹 물어보긴 하지만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실제 우리 시험은 여기 이제 180페이지인가요? 180페이지 오면 여기 예제 문제 보이죠? 요거 보여요? 이 예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낼 거예요. 이게 지금 사례형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요 사례를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떤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그려볼 줄 알아야 돼. 갑에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이죠.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그리고 을과 병이 Y금을 일부씩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면 요걸 그림을 그리면 쪼개가지고 여기는 을이 사용하고 여긴 누가요? 병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지.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은 요 철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뭘 청구하냐? 이걸 물어볼 거야. 요걸. 그럼 을한테는 건물주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당연히 철거 청구가 들어갈 거고,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거든. 임차니까. 요 병이 임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한테 건물 철거해? 그럼 병이 황당하지. 내 건물이니? 그럴 거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 퇴거. 나가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거야.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을에게는 철거, 병에게는 퇴거.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퇴거라는 건 나가라고 하거든. 남의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지금은 애울권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요건 나중에 이 예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게 이제 암기에 가까워요. 이 사례 문제가. 그래서 사례 문제는 암기를 해서 외워버리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문 그대로 외우려면 너무 못 외워져요. 외울 수가 없어. 알겠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방. 물청이 뭔지를 이해하면 금방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넘겨보면, 자, 물권적 뭐라고 돼 있어요? 변동이 나올 거예요. 물권 변동. 보이신가요? 그래서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물권 변동 186페이지에 들어오면 되네요. 지금 오늘 우리가 물권에서 다른 건 없어요. 물권이 뭐가 있는지, 그럼 두 번째, 물권에 아까 지배성, 절대성, 양도성 나오죠? 그런 특성들이 있다. 근데 메인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무조건 한 문제예요. 51번. 첫 번째 물권법 문제예요. 요게 끝나면 물권 변동으로 넘어가서 등기가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두 문제가.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그냥. 수순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넘어갔다 오세요.